울산에 올해 전국 물량의 25%에 해당하는 1,000대의 수소 전기차가 보급됩니다. 울산시는 10년 뒤인 2030년까지 6만 7천 대의 수소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북구 송정지구에 각종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오는가 하면 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10%대 분양률에 머무르던 울주군의 에너지산업단지가 원전 해체연구소 유치에 힘입어 분양률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7억 2,300만 원을 전액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수소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울산시가 수소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물량의 25%를 울산에 보급하는 등 2030년까지 6만 7천 대의 수소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만든 수소 전기차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609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내보낼 때 미세먼지와 화학물질까지 제거되고 순수한 물만 배출됩니다. 올해 울산에 전국 보급 물량의 25%인 1,000대가 보급됩니다. 울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강기만 씨가 올해 1호차의 주인공입니다. 친환경지라는데 매력을 느꼈고, 그다음에 금액 대비 연비가 좋고 7천만 원이면 비싼데 그 금액이 보조금이 거의 한 반 정도 나오니까. 연말까지 1,000대의 수소 전기차가 보급되면 울산에서 운행되는 수소 전기차는 1,360여 대로 늘어납니다. 약 10년 뒤인 2030년까지 6만 7천 대의 수소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계획입니다. 현재 4곳인 수소 충전소도 연말까지는 7곳, 2030년까지는 60곳으로 늘립니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63km의 수소 공급 배관도 설치됩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의 생산과 보급, 수소 모빌리티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울산을 우리나라 수소 경제 생태계의 중심주로 만들겠다는 울산시의 계획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입주가 한창인 대단지 아파트의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구 송정지구 얘긴데요. 7천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인데 생활 인프라가 열악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K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뿌연물이 흘러나옵니다. LH가 조성한 북구 송정지구의 아파트 입주민이 지난 주말 촬영한 영상입니다. LH는 부랴부랴 집집마다 생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아파트는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베란다에 붙어서 전화를 해야 겨우 통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북구 송정지구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2,100여 세대가 입주했고 앞으로 11개 단지에 7,000세대가량이 추가로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각종 생활 인프라는 열악합니다. 송정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한 곳, 공사 중이라 운동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은 학교 병설과 사립을 합쳐 2곳뿐이어서 정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병원도 없어 진료를 받으려면 걸어서 20분 거리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도 문제입니다. 지난 17일부터 버스 노선 3개가 신설됐지만 배차 간격이 1시간 가까이 됩니다. 버스 타기도 그렇고 장보기도 그렇고 움직여야 돼요. 사업소는 못 가시죠. 걸어가지고 멀거든요. 여기서 차로 다 움직이는 거죠. 울산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세대수가 늘어나야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가 지금 주가 되면 인구 세대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공사와 함께 분양을 시작한 울주군의 에너지 산업단지는 2년이 넘도록 분양률이 10%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로 지지부진했던 분양률도 돌파구를 찾을 전망입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울주군이 공영 개발을 하는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790억 원. 원전 지원금과 국비와 시비를 빼더라도 1,700여억 원이 듭니다. 에너지 산다는 현재 공사가 50% 정도 진행됐는데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조한 분양률입니다. 2017년 공사와 동시에 분양을 시작했지만 분양률은 아직도 17%대에 머무릅니다. 분양 대금만으로 공사비를 댈 수 없어 지금까지 충당된 군비만 690억 원입니다. 하지만 원전 해체 연구소의 울산, 부산 공동 유치가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문의도 없고 좀 뜸했었어요. 그 관련된 업종들이 종종 전화가 오고 또 우리가 안내도 몇 번 해드렸습니다. 울주군은 에너지 산단 구역 중 특히 분양률이 저조했던 에너지 융합 산업 용지가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에 따른 이익을 크게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애초 계획했던 선분양은 힘들지만 내년 준공 시기쯤 완전 분양이 될 것으로 울주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가 앵커 산업 역할을 하여 원전 관련 강소기업들의 입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지부진했던 에너지 산단 분양률이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울주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7억 2,300만 원을 전액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울주군 의회 예결특위는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서 울주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예산 분담률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측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울산경찰청 오지영 수사과장이 SNS상에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과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기관 중 한 곳이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누가 진실을 은폐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사건의 경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전업 남편으로 직업을 바꾸겠다며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그 최종 책임자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가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상시 배출하는 의심 지역에 유해대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해대기 조사에 환경단체의 입회를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탈핵과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마련 등 환경정책의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울주군 방사능 방제지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원안 수용되면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는 평상시 방제체제 마련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과 방제 요원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원전 사고로 인한 비상시에는 현장 대응과 주민 보호 조치 등 비상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맡게 됩니다. 울산대 산업대학원과 화학네트워크 포럼이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선진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지게차 사고 예방 정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중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게차의 사고 예방 등에 대한 사례 발표와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의 지게차 안전사고로 평균 3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지역 기름값이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울산 지역 주유소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은 1,42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0원 오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 2월 셋째 주부터 올라 9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기름값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국내 정유업계가 지속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감소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YGFN은 오는 25일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12조 7,019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3,574억 원, S-오일은 5조 7,237억 원 매출에 2,4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SK이노베이션은 절반, S-오일은 20%가량 각각 줄어든 수치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8월에 발행할 예정인 울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울산시 상품권 발행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집중된 자금을 골목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울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울주군 온산읍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산업 쓰레기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 일부와 폐기물 약 20톤이 불에 타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아둔 산업 쓰레기 더미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2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구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58곳에는 보수와 보강이, 74곳에는 현지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